안녕하세요. 부동산 박무지입니다. 집을 임대하다 보면 도배나 장판,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늘 헷갈리죠. 결로나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도 정말 막막합니다. 저도 임차인을 들이다 보면 임차인분이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온다고 전화를 할 때도 있고요. 결로가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누구 책임으로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조금 찾아봤는데 너무 세입자 편에서만 말하는 영상들이 너무 대다수더라고요. 또 변호사분들이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저는 좀 법률적인 이야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했었던, 그러니까 임대인으로서 현실적인 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월세나 전세를 주고 계시다면 그 계약서를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언젠가 세입자를 받으실 분도 저장해 두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런 수리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좀 볼게요. 먼저 임차인, 즉 세입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란 집을 빌리기 전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의무고요. 또 통지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거를 되게 많이 놓치세요. 만약에 집에서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로 집주인한테 바로 말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안에 결로가 생겨서 내 가구가 망가졌을 때 바로 얘기하지 않게 되면은 이거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임대인,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빌린 집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판례들을 보면은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은 집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일 때를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큰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어서 집에 사시는 분이 잠 자고 밥 먹고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없고요. 만약에 수리를 하지 않으면은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벽에 금이 가서 당장 바람이 집으로 들어온다거나 하게 되면은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변기에 금이 가서 당장 변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좀 중대한 문제는 집주인이, 소소한 문제는 세입자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림으로. 형광등, 수도꼭지, 문고리, 그리고 도어락의 건전지 같은 작은 문제, 그러니까 5, 6만 원 내외의 문제들은 세입자가 해결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벽에 균열이 났거나 누수가 있거나 보일러가 고장나서 당장 따뜻한 물이 안 나오거나 변기가 부서져서 제대로 연결을 보지 못하거나, 이런 주택에 있는 기본적인 주요 구조나 기초 설비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제 임대인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벽지나 마루, 장판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어려운데요. 이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서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 이게 점점 낡는 것은 세입자의 부담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구멍을 뚫거나 셀프 인테리어를 하거나 해서 손상을 입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입자의 과실로 가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좀 애매해서 분쟁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사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공사업자가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지, 이게 있다고 하면은 공사 대금의 몇 퍼센트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견적을 내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한 내용들은 이제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봤고요. 저는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전 세입자가 나갔을 때 미리 핸드폰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사진과 영상을 좀 찍어둡니다. 이거를 이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이거를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집을 깨끗이 서주세요 라고 문자를 좀 보내놓으면은 그래도 좀 전에 상태가 이 정도여서 잘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사실 제일 중요한, 제일 위력적인 게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이죠. 어떻게 됐냐면은 저의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통상적인 수리비용, 소액 수리비용 5만원 내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고요.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분이 전구를 갈아달라고 전화가 올 때 이 특약을 말씀드려서 직접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의 실수나 관리 미숙으로 인해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원상복구 해주기로 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원래는 계약서에 없어도 되는 건데, 그래도 조금 더 임차인분이 제 집을 깨끗하게 쓰길 바라면서 해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협의하기 나름인데, 저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금지, 실내 흡연 금지, TV타운 설치를 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을 넣습니다. 이 세 번째 특약은 사실 협의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만약에 말이 이게 통하면 다행인데, 말이 안 통하는 세입자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입자가 만약에 전구가 고장났을 경우에 전등을 직접 사서 고치시게 되면은 전등값과 수고비 3만원을 추가로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한 80%, 70-80%는 직접 고치시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도 힘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당근이나 이런 해주세요 같이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해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통상 한 2만원 정도면은 전구 갈기나 이런 거는 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약은 이런 식으로 저는 직접 넣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 처음에는 이런 노하우들이 없어서 저도 참 어려웠는데요. 임차인분이랑 분쟁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특약을 넣는 게 분쟁이 그래도 가장 좀 적게 발생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넣다 보면은 어느 정도 상식선의 임차인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독자 수도 적고 조회수도 좀 적은 제 채널을 클릭해서 지금까지 보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내일부터 무언가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실 것 같고요. 항상 배우고 고통이 있으면 감수하고 인내하려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